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미사일 4발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 이후 푸자이라의 석유 수출 터미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미사일 3발은 요격했지만 4번째 미사일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푸자이라 부지는 오만만에 위치한 UAE의 주요 석유 수출 터미널입니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하는 UAE의 유일한 주요 항구입니다. 그리고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UAE는 이번 석유 산업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인도 국적자 3명이 중등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United Against Nuclear 이란 정책이사 제이슨 브로드스키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이슨, 아랍에미리트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이란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지금일까요?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생각에 이란은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시작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잊지 마세요. 해협 봉쇄 시도는 이슬람 공화국의 비장의 카드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싸움 없이 그 카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슬람공화국 외교관들이 이웃 국가들이 자신들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한 것만 봐도 공격 대상에서는 이웃 국가들이 우선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슬람공화국과 걸프 협력회의 GCC 국가들과의 관계에 세대를 걸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의 고리로 포위하려던 이슬람공화국이 오히려 이런 행태 때문에 스스로를 불의 고리로 에워싸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목표 자체도 의미심장합니다. 여기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석유 수출 중심지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우리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된 거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안내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해운 업계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미국의 추가 주둔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주둔 중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테헤란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조정셀로 보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본격적인 미군 작전으로 보지 않지만 이 시점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그곳에 억지력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본격적인 군사 옵션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설득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를 키우려는 것이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의해 억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협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안들이 파키스탄을 통해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여전히 핵 문제,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이슨, 호르무즈 해협이 진행 중인 협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 해군의 봉쇄로 인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협상에서 그들의 입장이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해군 봉쇄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추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입장이 누그러졌습니다. 또한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제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제안했던 5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의 입장이 완화되었고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과 몇 주 만에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의 조건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때로는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이슨 브로드스키 씨,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i24 뉴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화를 스튜디오로 옮기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아프리카 관계연구소의 CEO인 시리 파인그로스만과 포럼 드보라, 여성 외교 및 국가안보 정책 회원이자 저희 i24 뉴스 특파원 벨라이크 세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24 뉴스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리, 아직 아랍에미리트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판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이란의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란이 정말로 그 힘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큰 긴장 고조를 가져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측이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셈이에요. 시리,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 기술자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잠시 뒤에 이어가시죠. 그동안 발릭 씨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과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번 전쟁 동안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지원 규모의 전모를 보도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첨단 시스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방어를 돕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군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 저희와 시청자 여러분이 알게 된 점을 말씀드리며 시작하고 싶어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는 이란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 비마 등 방공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해 파견됐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시스템은 실제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운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의 위협에 맞서 완전히 사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이미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운용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드론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이 언급한 아랍에미리트 항구의 푸자이라 화재는 사실 드론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순항 미사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항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아이언돔도 추가로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 자문관 중 한 명은 이스라엘의 이 선물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한 이란의 모든 위협,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을 요격하기 위해 병력과 시스템 자체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그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인뿐 아니라 에미리트인들도 있으며 그들은 훈련이 필요해 이스라엘이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표적이 되는 건가요? 이미 40일 동안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이 공격받은 나라였잖아요. 이 새로운 보고서로 이번 시기가 우연인지 무언가를 암시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건 분명히 뭔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100%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건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봤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에도 그들은 이란이 전략적 선회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사이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또한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군사기지를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와 걸프 지역의 여러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랍에미리트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기술을 걸프 지역에 도입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로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중동, 어쩌면 아랍 세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모든 것과 이 전쟁이 어떻게 이러한 동맹을 재편하거나 강화했는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라 씨,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동맹이 지금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번 전쟁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모두를 지원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고조될 때 오판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전제는 오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란 측에 계획된 공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전략적인 실수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란이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랍에미리트는 이 공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된 당사자도 아니었어요. 쿠웨이트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아랍에미리트를 노렸어요. 카타르 총리의 말을 인용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종류의 공격성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이란의 강경파들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정말로 이 정권의 종말을 스스로 앞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절박해 보이고 미국의 봉쇄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지난 40일간의 전쟁 동안 걸프 국가들 중 어느 나라도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번에 다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미국인들도 우리가 가진 수단을 군사적 수단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가 보여준 것은 그들이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금융적인 도구도 있고 정치적인 도구도 있고 외교적인 도구도 있어요.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국제기구에도 가고 있어요. 알다시피 그들은 아마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오펙 탈퇴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그것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이란의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있어요. 두바이는 정권과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금융과 경제활동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보지 않는 거죠. 반드시 미사일로 보복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확실히 자신들의 도구함에 있는 더 많은 수단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함은 꽤 크죠. 다른 선택지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반드시 군사적 압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보고 있듯이 경제적 압박도 있죠. 오늘 시작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국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시도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24 뉴스의 한 소식통이 확인해준 바로는 미국 군함들이 국제 선박들을 실제로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나요? 프로젝트 프리덤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어떤 점을 볼 수 있었나요? 네, 미국 군당국, 특히 미 중부사령부는 이미 미국 국기를 단 두 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국 군함 두 척을 미사일 두 발로 실제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미국 측의 부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란 언론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 관계자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에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란 소식통이 이란 언론에 말을 전해서 분명히 이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지 전 세계에 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죠. 그들은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미군 군함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지 경고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하던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어떤 선박이 통과했다는 100% 확실한 확인은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두 척의 선박이 통과했다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저는 미 중부사령부의 말을 인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하고 있는 포위, 통제, 이른바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 작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재무장관 스콧 패슨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로 우리가 이란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효과적인 카드, 즉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에게서 빼앗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카드가 더 이상 이란의 손에 없다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유일한 존재는 이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일입니다.
슈리,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자, 저걸 공격하자고 뛰어들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그들은 방금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이제 공은 이스라엘, 에미리트, 미국 측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조금 긴장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기습의 요소를 우리 편에 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습의 요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호흡을 하고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알다시피 체스 게임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 걸린 일이지만 장기적인 게임과도 같아요.